네,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통합 전략 강의를 하게 될 윤성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중국 진출을 많이 병원들이 시도했습니다. 많이 시도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성공 사례가 크게 들려오진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병원들이 성공을 위해서 ING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 중국 진출을 보다 성공적으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Y죠. 왜 중국 진출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중국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협회들이 많이 모였죠. 제가 의료협회들 가서 특강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첫 질문입니다. 정말로 중국에 나가시는 것이 간절하냐는 거예요. 사실 정말 여기 모인 원장님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원장님들이 과연 중국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냐, 리더가 중국에 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냐라는 질문을 먼저 꼭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병원들이 아직까지는 간절함보다는 그래 중국이 좀 뭐 돈이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좋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안 될까? 혹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정확한 목표가 아니라요. 그냥 대부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해외 전략을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어느 국가나 환경도 다르고 의료의 어떤 고객도 다르고 그런 환경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국내보다 아마 몇 배 이상은 힘들 겁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음에, 리더의 마음에 정말 중국이라는 데가 정말 내가 반드시 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며 어떤 병원을 할 거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병원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되냐 하는 거에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첫째, 대한민국 의료 환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짜다 보면 국내 의료에 더 이상 그 중장기에 확장 전략을 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료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병원들 가서 물어봐요. 대한민국 의료 지금 기회인가 의료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회입니까? 의료 위기입니까? 이 질문에 사실 많은 병원들이 대부분 위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위기라고 대답할까요? 왜요? 다들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는 게 5년 전보다 그리고 2, 3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의료 경영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급 수요에서 달려있죠. 의료라는 게 소비자, 고객의 어떤 수요에 되게 민감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 공급 수요를 보면 어때요? 최근 10년 동안 병원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고객은요, 인구는 현재 증가폭이 줄어들다가 올해부터 결국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2년 후부터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의료의 공급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의료 환경이 어떻습니까? 뭐 웨어러블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미리 건강검진부터 해서 몸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그런 웨어러블 그리고 LOT 장비들을 통해서 건강을 최첨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병의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마켓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의료라는 게 어떻죠? 기업과 다르게 상품을 안 아픈 사람을 아프게 치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둘러봤을 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중국에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의료라는 게 라이센스가 없으면 국가 간에 협약이 없으면 가서 진료행위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행위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데 다행히 중국은 어떻죠? 네, 중국은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중국 내 진료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는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렸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미래 의료는 점점 감소될 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수요를 찾아서 나가야 될 아주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간절함 속에 많은 국가 중에 현재 가장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성장력이 가장 좋고 또 우리나라 한류에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의료 진료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면 정말 중국만한 국가는 없다라는 거죠. 중국 하면은 무슨 이미지가 많이 들죠? 중국? 다양한 이미지가 들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많은 병원들이 중국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별로 듣지 못했어요.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이나 지금 많은 리더들, 의료 리더들 머릿속에는 중국 하면 실패하는 곳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언론들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예, 한국 기업들이 많이 실패해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면을 보는 거고요. 실제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마켓의 역할을 해준 데가 또 어디죠? 중국이죠. 대한민국 수출에 홍콩이나 합치면 30%가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만드는 많은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곳이 사실 중국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만 중국이 10년 동안 많은 기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더 중국보다 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이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중국은 메디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떻을까요? 네, 성장하는데 많이 더딘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중국도 정부에 의해서 의료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 산업이 항상 보수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서비스라든지 이런 개념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성장률이 이제 더 이상 고성장은 없지 않냐,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큰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성장이 10% 가까이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자릿수의 7%, 6에서 7% 사이의 성장률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10%씩 성장을 하다가 지금 7%가 돼서 중국이 큰 경제적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7%만 해도 엄청난 성장률이죠. 대한민국 성장률이 현재 지금 3%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충분히 현재 내수 중심으로 수출 중심에서 큰 마켓을 두고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률을 맞춰가고 있고요. 현재 중국 정부가 기획하는 2020년도까지 6.5%씩 성장률을 하면요. 목표치를 다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밸런스에 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속 성장을 통해서 현재 균형이라든지 잃어버린 것들을 최근 정부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고수익적인 산업에 집중화시키고 있고요. 또 환경 같은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죠. 작년부터 2020년도까지 13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국이 큰 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성장에서 뭘로 바뀌었죠? 내수 중심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장률을 6.5% 선에 낮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수를 강화시키는 성장 방향으로 가겠다. 그거요. 두 번째는 뭐죠? 소비 주도형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 주도형은 특히 의료, 화장품, 문화 같은 소비 중심의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 가장 큰 불만도 또 어디서 나올까요? 예, 의료 같은 소비가 현재 고객들 수준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산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소비 주도형 성장을 끌고 가겠다 했기 때문에 향후 20년도까지 뭐가 성장할까요? 의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문화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최근에 또 뭐가 있죠? 중국이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가 이제 자녀 한 명 제한 제책을 풀었죠. 예, 이제 2명도 낳을 수 있고요. 3명도 낳을 수 있으니 지금 유아 산업이 상당히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터넷 기반 성장입니다. 중국 의료도 참 무서운 게 많은 의료 쪽 관련 IT 기반의 의료 속도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 중국 정부가 성장의 한 기반의 툴을 인터넷으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많은 정책적 제한들을 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가 2선, 3선 도시 발전입니다. 최근에 1선 도시들은 벌써 큰 성장을 했고요. 도시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규모에 확장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2선, 3선 도시들을 다시 키워서 1선 도시만큼 도시화를 더 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국도 환경 중심의 최첨단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전기 산업을 강화해서 이런 환경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수 중심 성장이나 인터넷 기반 성장이나 소비 주동 성장, 그리고 2, 3, 4선 도시 발전, 환경 중심 성장에 전부 메디컬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 전략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소비 주동도 결국 의료고요. 내수 중심 성장도 틀림없이 보건 중심의 의료를 발전시킬 거고요. 인터넷 기반의 성장 부분도 의료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출할 때 2선, 3선 도시도 많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내수 중심의 보건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냐면 2020년도에 각 8조 위안이죠. 8조 위안 정도의 GDP를 약 거의 7.9% 정도 중국 보건의료비가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치죠. 대한민국 1년 예산에 훨씬 웃도는 수치죠. 사실은요. 상당히 많은 보건 부분이 성장할 거라고 지금 GDP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중국 왜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상황이죠.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더 이상 공급 수요에 의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외 진출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성장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리더들이 간절하게 중국에 진출을 할 모색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현재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이 내수 산업 중심의 보건 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진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